안녕하세요. 저는 미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제 가정을 지켜낸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초월의 악마 같았고 저희 신우도 참 못돼 먹은 인간이었어요. 그나마도 제 남편은 그들과 달리 착하고 생각도 바르고 저를 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엄청난 일을 겪고도 시댁하고는 인연을 끊었을지언정 결혼 생활은 끝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치 떨리고 몸서리 쳐지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남편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고 현재는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 때 단체 미팅으로 만났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친구들과 재미삼아 나간 단체 미팅이었습니다. 시끄러운 호프집이었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보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 그와 나란히 앉게 되었고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소란을 뒤로한 채 둘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전공이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봐 주었고 저는 그의 지적인 눈빛과 차분한 말투에 끌렸습니다. 그는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꼭 될 거라고 했죠. 돈을 잘 벌거나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어린 나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고 책임감도 강하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팅이 끝나고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저랑 남자친구는 알콩달콩 연애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좀 여유롭지 못한 편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아버지는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가기 직전까지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떠나도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충분한 재산을 남기고 가셨고 원래는 그 돈으로 남친이나 남친 누나나 안정적으로 대학교도 들어가고 생활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고 기도 얇은 편이었대요.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권유에 함부로 투자를 하는 등 이래저래 돈을 많이 날렸다고 했죠. 등록금까지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남자친구는 대학 입학을 못할 뻔하기도 했답니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철딱서니가 없어. 현실 감각도 좀 부족하고. 그래도 가족이니 어쩌겠어.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가족들 잘 부탁한다고도 하셨고. 내가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누나 다 책임지고 건사해야지.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책임감이 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그 굳은 의지가 남자친구를 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남친은 그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그 고생스러운 공부를 할 때도 저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서포트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제가 막둥이였는데요. 제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나서 부모님은 원래 계획대로 귀농을 하러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과외나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 회사에 취업해 일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었죠. 남친도 역시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남친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울 때면
저는 따뜻한 도시락과 커피를 싸들고 찾아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또 제 월급날이면 남친에게 필요한 책과 물품도 사주었고 면접을 보러 갈 때를 대비해 좋은 정장도 맞춰주었습니다. 남친이 꿈을 이루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원했던 거죠. 남친은 그때마다 제 손을 잡고 선주야,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꼭 변호사 돼서 너 호강시켜줄게. 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저더러 그러더군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남자친구가 변호사 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서 너랑 헤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들이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다른 것보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고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인간적으로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후에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유명 로펌에 들어간 지 딱 1년 뒤에 제게 청혼을 했거든요. 남친은 사귀는 동안 저에게 늘 고마웠고 당당한 모습으로 저에게 청혼할 순간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책임감도 의리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친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지랑 자기가 비슷한 성격이라고 했죠. 그런 듬직한 모습만으로도 너무 좋은 배우작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친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반대하셨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사귀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계셨고 심지어 사귀는 동안에 만나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뒷바라지 한다는 말에 기특해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랑 진짜 결혼한다고 하니 며느리로서 제가 성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날 어머님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거든요. 무슨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 자리 잡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을. 엄마, 왜 그러세요? 저 변호사 되고 나면 바로 선주랑 결혼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선주가 제 뒷바라지를 얼마나 해줬는데요. 아니, 그거야 네가 변호사 되면 선주도 남는 장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 아니겠니? 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또 사랑해서 기다리고 헌신했던 마음을 투자로 매도하시더라고요. 남친은 그 말에 자기가 더 기분 나빠하면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했고 어머님도 아들 눈치가 보이는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컸죠.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는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요. 창민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의 누나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 겁니다. 남친이 이제 번듯한 변호사고 유명 로펌 들어가서 돈도 잘 버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사는지 더 잘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다고. 창민이를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게 행복을 바래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친 누나는 더더욱 말을 직설적으로 막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창민이 앞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창민이가 워낙 책임감도 강하고 의리가 있어서 선주 너한테 프로포즈도 한 것 같은데 양심이 있으면 네가 거절해야지. 막말로 선주 네가 우리 창민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창민이 사무실을 차려줄 수 있어? 아니면 앞길에 도움이 돼줄 수 있어? 라더군요. 저한테 막 따지는데 좀 어이없었죠.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에는 언니랑 잘 지냈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언니한테 주라면서 선물도 종종 보내주기도 했고요. 언니가 취업한다고 했을 때 면접용으로 쓰라고 구두 상품권도 줬었고 아이패드도 선물해 준 적 있어요. 그 외에도 이래저래 선물도 많이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면서 내 동생이 여자친구 하나는 잘 뒀다 어쩐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수준에 안 맞다고 자기 동생이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되나 싶었죠.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니네 엄마랑 누나가 나를 탐탁치 않아 하는데 나는 그런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랑 누나가 하는 말은 중요치 않다고 저랑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누나의 횡포에 마음을 너무 다쳐서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지낼 자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친은 저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엄마랑 누나는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엄마랑 누나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냥 저랑 결혼을 강행할 거라고까지 하면서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그 진심이 더욱 와닿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랑 결혼하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허락 안 해주면 인연 끊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남친이 그렇게 나오니 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힘겹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제가 계속 탐탁치 않으셨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했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신우와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요. 어머님이 어떤 아주머니랑 우연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딸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특히 그 딸을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 아주머니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네 남편이 대학 교수고 그 아주머니는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유학파 출신의 음대를 나왔고 현재는 큰 입시 전문 음악학원을 운영한다더라고요. 친정도 잘 살고 그 딸도 유학파 출신의 돈도 많은 데다 무엇보다 그 딸이 저희 남편에게 호감이 좀 있었대요.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 없고 저밖에 없었지만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너무 혹하고 아까운 며느리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그 딸을 칭찬하고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신우까지 같이요. 아휴, 쟤는 언제 봐도 저렇게 세련되고 예쁘니. 가만히 있어도 분해가 난다. 진짜 부자니까 분해가 나겠지. 제가 우리 창민이한테 마음이 좀 있었는데 아휴, 둘이 잘 됐으면 얼마나 잘 어울릴까. 그러게 우리 창민이한테 의리의리한 변호사 사무실도 바로 차려줬을지도 몰라. 아휴, 그것뿐이겠니? 저 집에 돈이 얼만데. 아휴, 내 팔자야. 제 앞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 거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괜한 자격지심 소리 들을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 모든 게 너무 상처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아쉬워하신다는 게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꾹꾹 참았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였죠. 그러다가 신우도 그맘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네 남편 될 사람은 회계사라고 했는데 집이 엄청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남자는 신우보다 9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둘러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자 쪽 나이가 있다 보니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한다더라고요. 신우의 시댁과 남편이 신우에게 바라는 건 아이를 빨리 가지는 것 뿐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우도 신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신혼 초반부터 난임센터 다니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남자 쪽 문제가 큰 것 같은데도 남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고 신우 혼자만 죽어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신우도 반드시 아이를 가지겠다며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하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맘때 제가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그토록 아이를 원하는 상황에 제가 먼저 임신이 돼버리니까 분위기상 민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이를 원했기에 기뻤습니다.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돼서 아등바등 하는데 저는 자연 임신으로 가졌다고요. 신우가 짜증도 많이 부리고 히스테리도 많이 부렸는데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많이 힘든가 보다 좋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저한테 보약을 보내셨더라고요. 저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를 그토록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임신까지 했으니 이제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가 보다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주야, 내가 너 위해서 특별히 지어온 거다. 우리 대를 이을 귀한 손주인데 튼튼하게 태어나야지. 너도 몸보신 해야 되고 이게 여자 자궁 건강에도 그렇게 좋댄다.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야. 얼마나 유명한지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약을 꼭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다고 하지만 딱히 한의원 이름도 없고 포장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챙겨준 거다 보니 저도 초반에는 조금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속이 안 좋고 또 정체불명의 약이다 보니 먹는 동안에도 좀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꼬박꼬박 열심히 먹지는 않았고 생각날 때만 한 번씩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사촌 언니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약 먹는 걸 보고 이런 걸 왜 함부로 먹느냐 그러더라고요. 사촌 언니는 약사인데 임신했을 때 한약 같은 건 웬만하면 함부로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뜩이나 정체불명의 약이라서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언니 얘기 듣고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 먹고 놔두었는데요. 어머님은 자꾸 얼마나 남았느냐, 남은 게 몇 개인지 사진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먹으면 또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좀 먹은 척 몇 개를 빼서 사진을 보내드리곤 했는데 어머님을 속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맘때 신우가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왔다가 그 약을 발견했습니다. 신우는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무척 예민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약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머 옳게 이게 전에 엄마가 말했던 자궁 튼튼하게 해주는 그 약이야? 저는 맞다고 했는데 신우이는 자기는 왜 안 챙겨주냐며 대놓고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옳겐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귀한 것도 챙겨주고. 나는 엄마랑 전에 한바탕 싸워서 그런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겨주네.
사실 그맘때 예민했던 신우하고 어머님하고 작은 다툼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못 주신 것 같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신우가 제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올케는 정크 건강하잖아. 솔직히 이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순산할 거 아니야. 나는 병원에서 자궁이 좀 약한 편이라고 하던데 이거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 이거 내가 먹어도 될까? 올케는 다 먹었다고 하면 엄마가 또 사줄 거 아냐. 라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사촌 언니의 말 때문에 한약을 먹을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일부러 지어주신 건데 버리기도 좀 그랬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죠. 알았어요, 형님. 필요하시면 이거 다 가져가세요. 저는 남은 한약을 전부 쇼핑백에 담아 신우에게 건넸습니다. 어차피 그 한의원에 제가 직접 가서 진맥받고 받은 맞춤 한약도 아니었기에 누가 먹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몸보신하는 보약 같은 거고 신우는 먹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2, 3주 뒤에 신우는 열심히 먹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약이 잘 받는 것 같다며 몇 개 안 남은 상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잘 먹고 있냐고 확인하는 어머님께 전달했고요. 그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댁에 물건 전해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배를 보시더니 약은 잘 먹고 있는 거냐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먹고 있다고 뻥을 쳤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좀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물건 전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보니 제가 소파에 지갑을 흘리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놀라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비번은 알고 있었기에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은 안방에서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지갑만 챙겨 조용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니, 그 약이 왜 효과가 없어요?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지금 3주가 다 되어가는데 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구만 효과가 뭐 이래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 먹어가니까 다시 지으러 갈게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좀 지어요. 확실하게 먹으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걸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입을 틀어막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렸죠. 그 바람에 어머님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경악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도 놀라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고요.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 왔는데 충격과 소름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준 약이 임산부 몸보신하는 보약이 아니라 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약이란 말인가? 진짜 너무 무섭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뱃속에 손주까지 지우려고 작정하셨나 싶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계속 전화를 하셨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저는 문도 안 열어드리려다가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시자마자 저보고 오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몸보신하는 약이 아니라 애 떨어지게 하는 약이라는 거 다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약이고 너한테 준 거는 진짜 좋은 약이야. 어디 갖고 와봐라.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당장 먹어볼 테니. 너 혼자 오해하고 왜 난리야? 오해요? 그럼 아까 그 통화는 뭔데요? 그거는 친구 부탁으로 한 거다.
친구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하여튼 너한테 준 거는 진짜 좋은 약 맞아. 너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니? 네 뱃속에 있는 애 우리 창민이 애야.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안 좋은 걸 주겠니? 주셨잖아요. 얘가 진짜 어디 들고 와보라니까. 내가 네 눈앞에서 그거 다 먹으마. 그러면 내 말 믿겠니? 라면서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저 어머님이 주신 약 안 먹었습니다. 뭐라고? 다 먹었다고 몇 개 안 남은 상자 사진도 보냈잖아. 그건 뭐야? 그거 제가 먹은 거 아니고요. 형님이 드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은 정지화면이 되더라고요. 엄청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라이가 먹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집에 오셔서 자궁 튼튼해지고 좋아지는 약이 이거냐면서 양보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시고 다 싸드렸어요. 어머님은 기함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 라이한테 줘? 왜 이러세요, 어머니? 어머님 방금 저한테 여자 몸에 너무 좋은 약이라면서요. 그럼 형님이 드셔도 좋은 건데 왜 화를 내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경악을 하시더니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 꼬라지를 보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자기 딸이 먹었다고 하니 저렇게 방방 뛰는 걸 저한테 먹이다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고 너무 열받았죠. 왜 이러세요? 저한테 독약이라도 주셨어요? 어머님이 좋다고 귀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형님이 그거 거의 다 드셨다던데 무슨 문제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일단 급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신우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죠. 신우는 전화를 안 받은 듯 했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그대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아마 신우에게 가는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도대체 나한테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한테 뭘 먹이려고 한 건가 싶고요. 저는 그 후 찍어놨던 약 사진 속에서 작게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발견했고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대로 된 한의원도 아니고 이상한 약들을 만들어 파는 불법적인 건강원 같은 데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임신한 걸 원치 않았기에 그걸 저에게 먹이려 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몹시 경악했죠.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질려 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래도 몇 포 먹었으니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물었고 저는 최근 검진 갔다 왔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고 어머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 그 부잣집 딸이 아쉬워서 저랑 남편 이혼시키고 그 딸내미를 붙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사실 그 집 딸도 유학할 때 짧게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저희 남편이 이혼하고 오면 상관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 바꾸고 싶어서 저한테 그 미친 약을 먹였던 거죠. 저희 남편 완전 뒤집어지고 어머님하고 인연 끊겠다고 했다더군요. 변호사인 그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 건지 모를 리 없었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엄마가 한 행동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그 정체불명의 약을 먹은 신우는 자궁 상태가 안 좋아져서 더더욱 임신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는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어머님을 원망하며 모녀 사이는 완전히 파탄났고 그 집에서도 신우가 계속 아이를 못 가지니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그 미친 행동 때문에 아들과도 의절하고 딸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시어머니를 확 고소해버리고 싶었죠. 남편도 제가 그렇게 해도 할 말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내 몸에 문제는 없었으니 괜찮다고, 다만 다시는 어머님 얼굴을 보고 싶진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를 만들 생각은 없었고, 대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어머님과 인연을 끊는 걸로 이 일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도 신우하고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남편은 그 일로 늘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뒤에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며 아이 사진 한 번만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문자도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진짜 뻔뻔하신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가끔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오르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한 사람의 삐뚤어진 욕심이 자신의 핏줄인 손주를 해치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돈이 무엇이기에, 욕심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그토록 악마로 만들 수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결국 어머님이 저를 해치기 위해 준비했던 그 독은 고스란히 그녀의 딸에게로 향했지만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실현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을 겪고도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 앞에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무조건적인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머님과 신우와의 인연은 끝났지만 지금 제 가정은 끝까지 잘 지키며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